자, 여러분들 내일 경기는 말이죠. 류현진 선수의 12승도 12승이기는 합니다만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게도 그리고 시애틀 메리너스에게도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양팀의 에이스가 맞대결을 펼치는데 말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시애틀 메리너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 그리고 류현진 선수의 12승 도전 경기 프리뷰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에 누가 있습니까? 데니얼 힘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규 시즌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죠. 정규 시즌은 마라톤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마라톤이 아닙니다. 미니 페넨트 레이스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자, 지금까지의 일정을 확인해 보면은요, 토론토 경기는 115경기를 치렀고요. 이제 남은 경기는 47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의 일정을 확인해 보니까는요, 적게는 8경기 그리고 많게는 한 10경기 정도 선발 등판 기회가 남겨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서부터는 마라톤이 아니라 스프린트다 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내일 시애틀 메리너스를 만나게 됐는데, 자, 일단 오늘 경기는 아쉽게도 끝내기 패배를 당하고 말았죠. 지금 메리너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와일드카드 한 장을 놓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리너스 입장에서는 이번 시리즈에서 토론토를 잡고 올라가겠다, 이게 메리너스의 계획이고요. 토론토 블루제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키스도 쫓아가야 되고 갈 길이 상당히 바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쫓기고 있는 메리너스한테 발목을 잡히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경기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경쟁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로비 레이 선수 그리고 시애틀 메리너스는 크리스 프렉슨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서 경기를 메리너스가 가져가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토 블루제이스 입장에서는 내일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메리너스 입장에서도 또 기구치 선수가 또 메리너스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선발 등판 경기 내용이 좋지 못했고, 그리고 올 시즌 약간 기복이 있는 모습을 류현진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경기 같은 경기를 이겨줘야지 이게 또 여러분들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경기가 바로 여러분들 내일 경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 내일 경기를 프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 현지 시간으로 7월 1일 한 차례 맞대결이 있었었죠. 당시 경기는 더니든에서 치러졌는데 그날도 기구치 선수가 선발 투수였습니다만은 아쉽게도 류현진 선수의 경기 내용이 좋지 못했습니다. 4이닝 5실점 그리고 피홈런을 2개를 내줬는데요. 그런데 이날 경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시애틀 메리너스가 무려 5명의 좌타자를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류현진 선수의 투구 패턴에도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요. 당시 류현진 선수의 투구 패턴을 확인해 보면은 빠른 공이 47%, 커터가 28%, 그리고 체인지업은 14%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우타자보다 좌타자가 더 많았던 선발 라인업이었기 때문에 체인지업 비중을 조금 낮췄는데 오히려 이게 류현진 선수에게는 조금 힘든 부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올 시즌 말이죠, 류현진 선수가 좌타자들을 상대로는 피안타율이 2할 7푼 6리, 조금 높은 편이죠. 그리고 POPS가 769입니다. 반면 우타자들을 상대로는 피안타율 2할 4푼 7리, POPS가 677이거든요. 올 시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가 좌타자들을 상대로 피안타율 그리고 POPS가 조금 높다라는 점인데, 당연히 시애틀 메리너스의 서베이스 감독도 이 부분을 알고 있고, 그리고 지난 7월 1일 경기 때 경기 내용이 상당히 시애틀 메리너스 입장에서는 좋았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좌타자들을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류현진 선수가 좌타자에게 2개의 피홈런을 내줬는데 그 2개의 피홈런 다 시애틀 메리너스 좌타자들이 기록했던 홈런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 경기는 류현진 선수가 메리너스의 좌타자들을 어떻게 묶어내느냐, 어떻게 상대를 하고 어떻게 또 처리를 해내가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작년 시즌 류현진 선수 좌타자들을 상대로 거의 언히터블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좌타자들을 상대로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뉴욕 매츠 경기 때도 브랜든 니모 선수한테 계속 안타를 내줬던 장면도 있었었고요. 아무래도 좌타자들을 상대로는 류현진 선수가 체인지업 비율이 높지 않다 보니, 그렇다면 결국에는 내일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가 커터와 느린 커브를 어떻게 커맨드를 하느냐, 저는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보거든요. 또 여러분들 다들 야구 전문가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자완투수 류현진 선수가 좌타자들에게 던지는 체인지업은 장타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 보니 아무래도 내일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종은 다시 한번 더 커터가 되지 않을까, 아니 다른 경기에 비해서 더더욱 중요한 구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원하는 코스에 커터가 잘 들어가고 느린 커브도 잘 떨어지고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또 빠른 공이거든요. 좌타자들을 상대로 류현진 선수가 몸쪽에 아주 정확한 빠른 공을 커맨드를 잘 해서 집어넣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난 7월 1일 경기와는 조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시애틀 메리너스 타선은 지금까지 류현진 선수가 상대했던 타선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내일 경기에 나설 것이 분명하거든요. 내일 경기에서도 분명히 상당히 많은 좌타자들이 배치될 것이다. 그리고 올 시즌 류현진 선수가 좌타자들을 상대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일 류현진 선수가 시애틀 메리너스 좌타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투구 패턴을 가져가는지 여러분들 특히 경기 초반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경기는 말이죠,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로비 레이 선수가 오늘 경기 선발 등판 경기였는데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일 경기 류현진 선발 경기를 또 한번 내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류현진 선수가 준비 잘 해서, 솔직히 지난 7월 1일 경기가 좀 짜증이 났던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키구치 선수와의 선발 맞대결인데, 내일 경기에서만큼은 류현진 선수가 에이스다운 피칭을 보여주면서 위기에 빠진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구해내면서 시애틀 메리너스와의 경기 차이도 조금 벌어놓는 그러한 결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일 경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7이닝 2실점 정도만 해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최고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내일 오전 11시 상상 중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19년 12월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FA 시장에 나왔던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 계약을 맺었었죠. 당시 현지 팬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에이스 투수가 생겼다. 자,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계약을 맺은 지 이제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자, 류현진 선수가 정말 에이스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에 누구겠습니까? 데니얼 김입니다.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어제 류현진 선수가 로저스 센터 마운드에 홈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올랐고요. 그리고 시즌 11승을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계약을 맺었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이야. 하지만 시간이 좀 걸렸지만 어제 홈팬들 앞에서 에이스다운 피칭을 보여줬는데, 자, 그렇다라면은 여러분들 진짜 류현진 선수가 지금까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뛰면서 말이죠, 에이스 역할을 해내고 있는 걸까? 가끔 가다가 이런 댓글이 보일 때가 있어요. 시즌 초반에 스티븐 마트 선수가 잘하니까 마트 선수한테 에이스 자리를 뺏겼다. 그리고 지난달 한 달 조금 슬럼프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로비 레이 선수가 잘하고, 또 후반기 첫 경기를 로비 레이 선수가 선발 등판하니 1선발 자리를 로비 레이한테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셨던 팬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에이스라는 자리 한두 달 잘한다고 해서 에이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한두 달 조금 슬럼프가 찾아왔다고 해서 더 이상 에이스가 아니다,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빅픽처를 봐야 된다, 좀 크게 봐야 된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까지 류현진 선수의 활약을 조금 여러분들과 정리정돈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일단 류현진 선수 올 시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승 거뒀는데, 작년 시즌까지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시즌이 단축됐기 때문에 풀 시즌을 작년에 뛰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작년 시즌 기록과 올 시즌 기록을 합산을 해보면요, 정확히 190이닝을 소화했고요. 그리고 33경기의 선발 등판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올 시즌 끝난 게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작년 시즌의 기록과 올 시즌을 합쳐보면은 어느 정도 풀 시즌의 기록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발 투수가 33경기 선발 등판 그리고 190이닝, 이 정도면은 하나의 풀 시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좀 디테일한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시즌 그리고 올 시즌 지금까지의 성적 다 합쳐봤었을 때 WAR이 5.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록이거든요. 하나의 풀 시즌으로 봤었을 때 선발 투수가 5.7, 이게 어느 정도로 좋은 기록이냐? 류현진 선수의 최고의 시즌이 2019년 시즌,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2019년 시즌 LA 다저스에서 마지막 시즌 WAR이 4.8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로 이적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류현진 선수의 가치는 더 올라갔다
라고 충분히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한 이후에 기본적인 기록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16승 7패, 평균 자책점 3.03입니다. 풀 시즌으로 이 성적을 해석을 했었을 때 충분히 에이스다운 피칭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등판했던 경기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이 성적이 23승 10패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게 에이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류현진 선수가 등판했던 선발로 등판했던 경기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이 승률이 말이죠 6할 9푼 7입니다. 거의 7할에 가까운 기록이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이게 에이스가 아니면은 도대체 뭐가 에이스겠습니까? 류현진 선수 본인이 스스로 승수를 챙기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맞아 떨어져야지 뭐 승리 투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류현진 선수가 지금까지 33경기 선발 등판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승률은 거의 7할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좋은 기록이냐면요. 작년과 올 시즌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이 성적을 류현진 선수 경기를 제외하고 승패를 계산을 해보면요. 64승 67패, 승률 5할이 안 됩니다. 하지만 류현진 선수가 선발 등판했던 경기를 포함시켰을 때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성적은 87승 77패거든요. 여러분들 느낌이 확 오시지 않습니까? 류현진이 있고 없고의 차이. 토론토 블루제이스는요. 류현진 선수가 없으면은요. 그냥 그저 그런 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반면 류현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승률 5할에서 플러스 10경기.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시즌 작년 시즌에 WAR을 합산해 보면은 5.7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아직 뭐 계약 기간이 많이 남겨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류현진 선수는 정말 에이스다운 피칭을 해주고 있고 작년에 포스트 시즌도 진출했어. 그리고 올 시즌도 포스트 시즌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류현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크게 달라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게레로 주니어 선수도 잘하고 있고 시미언 선수도 잘하고 있고 보비셰 선수도 잘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승률 7할 정도 유지해주는 에이스 투수가 있기 때문에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좀 안정적으로 시즌을 치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 반 전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을 때 뭐 어떤 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가서 류현진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먹튀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성적이 좀 나빠질 것을 예상하셨던 팬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LA 다저스 시절보다 더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뭐 세부 기록을 떠나서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때보다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서 더 잘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뭐 비정상적인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싶으면서도 그만큼 류현진 선수가 노력을 했고 적응을 잘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계약을 맺은 지는 1년 반 정도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막 풀 시즌을 치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도 계약 기간이 많이 남겨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원했던 에이스를 찾았고 그리고 그 에이스 역할을 류현진 선수가 완벽하게 해내고 있다. 자, 여러분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은 우리가 자신있게 류현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야구 상담소 상상 중계로 오늘 저녁 6시 45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